이 3D 프린팅 기술이 지금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3D 프린팅의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망은 밝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크게 밝다고도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어둡다고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네.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적 선풍이 있었습니다. 계속 조용히. 그리고 이게 침체기를 타기 시작하죠. 네. 왜냐하면 공정의 한계성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적용의 한계성과. 그리고 다시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오바마가 이야기를 해서 남이기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남이기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미국의 제조업 회사들을 다 그 후진국들을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제품 그쪽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네. 거기서 더 이상 생산에 효율성이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지니까 인력 고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조업 백도를 시키려고 하니까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전진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남이익입니다. 적청 제조업, 어딕티브 매니팩처링. 네. 그래서 거기에 이 적청 제조업 관련된 장비를 넣고 제조업을 융성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하이주에 하나 만들었고요. 네. 지금 다시 텍사스 엘파스 쪽에 하나 남이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3D 프린터 시장으로는 전 세계 지금 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타시스와 3D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한 5조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 한 80%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 5조면 사실 포스코 1년 매출보다 작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월러스 레포트에서 뭐 10년 후에 이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시장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은 기존의 장비들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도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에 있으면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끔 기술이 개발되어야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3D 프린팅이 의료 시장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목적과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레피드 프로토타이핑 적정 조명에 쓰는 것은 대량 생산이 아니고 소량 생산, 극소량 그렇죠. 생산을 한 개 만드는 겁니다. 한 개 만드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금형과 임플란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도 초창기 여기 왔을 때는 그 의과대학하고 연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때 했던 게 제가 모토가 뭐냐면 커스터마이즈 임플란트인데 요새 유행하는 사람마다 인체 구조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똑같은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에 맞는 임플란트를 넣으면 이게 아프기도 덜 아프고 빨리 나을 것이다 해서 만드는 거에 그걸 했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신체적 값수기는 타이타늄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걸로 해서 하는데 이건 또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막 그래요.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목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시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스템이나 이런 데서도 임플란트 쪽에 그 3D 프린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게 많고요. 실제적으로 그 치과 관련돼서 지금 나스닥에 등록한다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도 3D 프린팅을 합니다. 네. 목적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캐닝만 하면 다른 데로 들어가고. 네. 제가 그때 초청을 했던 게 뭐냐면 박찬호 조선대학교 병원에 오게 하자. 박찬호에 맞는 임플란트를 해주면 박찬호 빨리 복원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 그때 박찬호 돈은 수도 없이 낼 것이다. 일반인들 고칠 게 아니라. 마찬가지 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형도 한 개로 대량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 개의 목적에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적에 맞는 시장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방식이랑 저가 임플란트는 이거는 공업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가 임플란트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성이 많습니다. 저도 저처럼 경험이 좀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제품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3D 프린터 시장은
하이엔드 시장과 정말 그 로엔드 시장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저가형 3D 프린터라는 건 로엔드 시장입니다. 공업적으로 쓰는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디에 비해서, 해외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가요? 예, 주로 해외라고 하면 메이저 업체들입니다. 3D 시스템, 스타라타시스 이런 데입니다. 그런 데는 30년씩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지금 국내와 국외의 3D 프린팅 실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차이점 아니면 어떤 상향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많이 대부분의 3D 프린터 관련된 회사들은 제조업 육성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D 프린터로만 나가잖아요. 그다음 금방 말씀하셨던 목적이 그 뚜렷한 그렇죠.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애들 장난감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업적으로만 나가는 예, 거죠. 공업 쪽도 아니고 애들 장난감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이 안 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항공기 회사에서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왜 항공기 회사에서 사용하느냐 잘 봐야 돼요, 저희들이. 항공기 회사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이 거의 다 난삭제입니다. 깎기 어려운 재료들이에요. 네. 그래서 대충 만들고요. 하이브리드 프로세서 끝에만 살 깎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이 들어도.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 철 같은 거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쌓고 있겠어요.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면 좀 발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3D 프린팅의 기본적인 기술은 대한민국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옛날부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저희들 사업단 할 때만 해도 전체 한 200명 이상이 문제였거든요. 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못 먹고 사니까 다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스크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인력들을 다시 끌어내야 됩니다. 좀 그리고, 아깝습니다. 예, 그런 인력들을 끌어내서 네. 그런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백그라운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늘에 뚝 떨어지는 기술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연속적으로 가려고 하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반을 알고 이게 장단점이 뭔지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이 인적 인포메이션, 인적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 보면 국가과제 따기 위해서 뭐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국가가 기술개발 사업을 하면 진정하게 내가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렇죠. 하나를 개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진짜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요. 연구비가 많고 적고가 실제적으로 기술개발 결과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금액으로도요.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지만 있다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기반 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한때 기반 기술들이 많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게 흩어졌어요.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에 만들었던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금도 못 만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가형 3D 프린터를 만들었던 회사들 보면 저희들이 이런 걸 소프트웨어 루틴에 넣었습니까? 물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예. 그래야 발전이 되고 하는.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커넥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죠. 왜냐면 거기에 많은 게 보니까 굉장히 좀 제가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과제 목을 매다. 그러면 이 해외에서는 이 국내랑 좀 비교를 하면 좀 많이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좀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들이 가다가 한번 매기가 없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좀 대형 사업들이 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소형 아이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형 아이템뿐만 아니라도 건축이라든지 자동차 분야, 그리고 네덜란드 MX3D
같은 경우에 암스테르담의 금속 프린터로 세계 최초로 17세기 다리를 재현을 하는데 이 3D 프린팅을 이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좀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야에서는 좀 많이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맞는 것을 갖다 계속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연구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장 한번 이 정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체기에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셨던 분들이 다른 분야를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기술의 연속성.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산업의 기술의 개발을 하려고 하면요, 네.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면 제가 박사과정에서 VLMST 공정을 개발했지만 네. 그걸 하기 전에 92년부터 양도기 교수님 계속 하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전문들을 갖다가 이걸 할 때 모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기술이 답답하지 않고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2013년도에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 고강성 다중 반사 구조의 그 평판형광 생물 반응 케이스를 개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연구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케이스 개발을 하는 건데요. 이 케이스 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바이오매스를 만드는 것은 저희 학교의 그 정상환 교수님 네. 바이오 사업단에서 했고요. 저는 이 케이스만 만드는 걸 개발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네. 제3세대 에너지가 뭐냐면 그 미세조류를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네. 미세조류를 갖다가 우리가 크로렐라 이런 거 있죠. 네, 그걸 네. 딱 그 안에 지질이 있어요. 네. 그거를 갖다가 그 붙여가지고 그 건조시켜가지고 짜내면 거기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만드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그럼 많이 만들려면 기름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량으로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많이 키우는 게 장땡이에요. 네. 제가 약간 재밌는 용어를 네. 썼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 전공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환경이나 이 생물이나 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연못에서 키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컸던 게 이게 광생물 반응기라고 해서 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네. 이게 광합성을 해서 키우는 걸 막 하고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연구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보니까 이게 이 크롤라 이런 것들이 네. 독일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크롤라가 이렇게 키우다가 광합성 하다가 이렇게 깔리면 이렇게 죽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통을 잘 만들면 유체각적으로 막 섞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삐스 잘 맞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을 잘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예, 통을 딱 보니까 이 기형하게 네. 살 수 있는 거라요. 그런데 요게 특징이 뭐냐면 형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3D 프린팅 기술 썼죠. 아. 처음에 형상을 몇가지 해가지고 작은 걸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3D 프린트로 광선을 막는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운영을 하셨네요. SLA 공정과 네. 후광공을 써가지고 세카드 프로세스 해가지고 해보니까 비슷한 형상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형상을 크게 해가지고 금형을 만들었죠. 플라스틱 금형을 만들어서 네.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처럼 응용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앞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연구가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네. 방향성이라든지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3D 프린팅 공정에 대해서는 네. 이 세상에 없는 공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기술보다도 특허의 전쟁의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장비가 사실은 굉장히 별거 없는 장비를 고가로 파는 공대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특허가 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없으면 이 시장을 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공정을 지금 하나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특허도 하나 출원을 했고요. 또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파악을 해보면 이 세상에 없고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3D 프린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가격, 정밀도, 속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 특정 분야에 예. 목적이 있는. 그 네 가지가 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공정만 쓸 수 있는 분야. 네. 아니면 어떤 기술과 어떻게 융합하느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금속 3D 프린팅을 하이브리드 공정을 이용해서 네. 그 어드밴스드 몰드 다이 기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산업 현장에 많이 했고요. 네. 최근에는 열간 단조 금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그 모 회사의 그 금형 수명이 한 3배 이상 증가되는 결과도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꼭 이걸 쓸 수 있고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그리고 관심이 많은 후학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우리 후배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을 살 때는 여러 가지의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번 마음 먹고 몸다는 분야에 있으면 끝까지 변치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면 어려워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점령하려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점령하는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창의공학의 용어도 있듯이 꾸준히 한 단계씩 밟아가면 언젠가는 그 산을 넘습니다. 그 산을 넘고 다시 다른 산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학적으로 말하는 관성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그 관성이 붙게 되면요, 가속도는 무지하게 커지게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자신이 성장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이 좋아서 다시 인생을 더 밝고 도전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 모습이 좋아서 많은 지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다고 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 이 분야를 부린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한우물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10년만 가보십시오. 아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실 겁니다.